명상법을 배우는 것은 과거에 있던 일이 아니고, 예, 완전히 제가 그 창작한 겁니다. 창작한 수익법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근거 없이 전제하는 건 아닙니다. 경전과 논소에 근거했어. 그러면 그 이전에 다선이나 차선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왜 없느냐 하면 옛날 스님들이 수행을 선을 하면서 수행하다 차를 마시면 다선이 됐던 거예요. 그러고 행선이 됐고 앉으면 자선이 됐던 거예요. 따로 차선 수행법이 없었던 겁니다.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습니다. 단 뭐가 있는가 하면 이때까지 있는 그것은 전부 다 그 차법이었습니다. 차법.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일본에는 차법이 있지 다선법이 없었던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때 역대로 차 역사 5천년 사이에 다선법은 처음으로 제가 정립을 한 겁니다. 전부 다. 경론을 근거해 가지고 정립을 한 것이 좀 이렇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없었다 하는 걸 분명히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것은 차 명상법으로서는 최첨단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스님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지장 스님 믿고 선업 스님 믿고 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 명상의 그 원료는 저로부터 흘러내려간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 이전에 다선법, 차선법은 대개 이 선을 하시던 부분의 다선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전부 다 그 선법이 그대로 개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것을 있던 것이 아니고 어떤 문헌에도 없던 것을 경전과 논소와 어록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현대로 바꿨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 드세요, 차. 미얀마 차입니다. 자, 봅시다. 197페이지 보십시오. 자, 배꼽 차크라입니다. 흑의 요소고요. 노란색입니다. 배꼽 아래인 배, 자궁, 성기는 모두 흑의 요소의 영역입니다. 배꼽 아래, 바로 아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차크라는 소화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고 담즙, 간, 위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색은 노란색입니다. 성스러운 수행을 성취한 자들이 배꼽 차크라를 작동시킬 때는 뜸모라 알려진 신비한 열이 발생하는데 뜸모는 아라는 그릇된 믿음을 없애고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배꼽은 노란색과 오렌지색에 반응합니다. 노란색은 그 근본과 출리심을 상징합니다. 땅이 바로 이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요소입니다. 거기에 이제 82줄을 보시면요. 노란색은 성녀들의 노란색 사프론 성복과 이어져 불교에서 최고의 상징적 가치를 지닙니다. 이 색은 이전에는 제수들이 입었던 것이지만 가우타마 부타께서 그의 겸손과 세속적 사회를 떠난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리심, 탐욕에서의 벗어남, 그리고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83 남방 보생불이 이 노란색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코가 이 색을 표현됩니다. 이 코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우선 노란색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이 배꼽에 있는 뜸모라는 이제 신비한 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 배꼽에 불이 생겼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요 배꼽이죠. 배꼽인데 힌두교의 밀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배는 물로 보고요. 물로 보고 있는데 우리 호흡을 하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이렇게 이 밀교 수행법에는 이 호흡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코를 이렇게 막고 호흡을 이제 코로 이렇게 오른쪽 코를 막고 몇 분 쉬고 왼쪽 코를 막고 몇 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호흡은 바람의 요소잖아요. 바람의 요소하고 물의 요소가 딱 만나면은 뭐가 일어나는가? 불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배를 물러보고 호흡은 바람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배꼽에서 만난다고 하죠. 그러면 불이 일어난다. 이렇게 힌두교 밀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뜸모에 대한 얘기 전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몸에 이제 이 열이 일어나는데 몸에 열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아주 냉하게 차가운 기운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차고 더운 것은 전부 다 불의 요소로 봅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 수행자들 중에서는 사방에다가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위에는 화로를 불 위에 올립니다. 그래서 땡볕이 앉아가지고 수행합니다. 이게 외도 수행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땀 한 방울 안 흘립니다.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더운 지방이 히말라야 산소에 춥잖아요. 근데 뜸모라 해가 몸에 열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얇은 옷 하나를 입고도 그 영하 몇 도씩 30도 40도 내려가도 추위를 느끼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얘기하자면 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 환경 기후 조건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거기에 그 전에 상수동 스님이 한번 돌아가시는데 이거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화장을 했거든요. 근데 화장했는데 요 혀가 타지 않고 눈이 타지 않고 심장이 타지 않았어요. 다른 거 다 타버렸는데. 그 눈도 아주 말랑말랑하고 혀도 말랑말랑하고 심장도 말랑말랑한데 불에 보혈에 또 타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수고해가지고 탑을 못 신났습니다. 그게. 아니 이름을 잘못 먹었는데 이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이제 그 스님도 바로 이 뜸모 수행을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하여튼 그렇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배꼽의 색깔은 노란색이고, 네. 거기에 열하고 관계되는, 여러분 이제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배꼽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막 차고요. 건강할 때는 배꼽에 열이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한번 측정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배 차크라는 넘어가겠습니다. 6번요. 자, 배꼽 아래 배는 바람 요소가 녹색입니다. 배꼽 아래 배 쪽은 녹색으로 표현되며 이 색은 균형과 조화를 뜻합니다. 무지개 7가지 가시광선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이 색은 균형과 조화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자연, 나무, 식물 등과 관련된 색입니다. 즉 청춘의 활력과 활동을 뜻하며 자연을 상징하는 색으로 여자의 경우 자궁에 속하며 자연 생명의 잉태를 뜻합니다. 녹색빛은 바람 요소에서 나온 것으로 꼭 길을 따기도 합니다. 단전이 기운의 바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로는 시기, 질투 등과 관련이 있으며 이것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을 때는 안정적이므로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기 질투나 그 시기하거나 질투를 하게 되면 창자가 꼬이고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면 불편하고 상처받는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삼국지인가 어딘가 보면은 항아에서 이제 배를 이제 가다가 정말 새끼 원숭이를 아마 잡았는가 봐. 그걸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어미 원숭이가 그 새끼 원숭이 때문에 끝까지 따라오는 거죠. 배는 흘러가는데도 뛰어오지도 못, 강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배를 이제 정착을 했는데 이 원숭이가 배 위를 그냥 돌진해서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고사가 있는데, 예, 그 말은 이제 뭘 의미하겠냐, 이죠. 마음이 불안하다든지 뭐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신하들도 보면은 왕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이러면은 그 배가 꼬여서 죽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시기질투를 하고 이러면은 뭐 창자가 꼬인다고 하지만 신임을 받지 못하고 불안해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배에 창자가 이상이 생긴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경험 좀 아시죠? 사돈 눈싸움은 배 아프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거와 관련이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봅시다. 즉 안으로는 몸의 기운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지며 밖으로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공평하고 올바른 시각을 가지게 합니다. 녹색은 노란색과 파란색의 결합으로 생긴 한 색이기 때문에 이 두 색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색이기도 합니다. 즉 무와 공의 색입니다. 그래서 녹색의 영향은 한쪽이 치우치지 않아 공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두 색 사이 중도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중도의 길이기 때문에 무와 공의 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 배는 바람의 검은색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색깔이 검은색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지혜의 상징인 미간 차크라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바람의 요소의 근거지가 배이므로 그 색이 바로 녹색이지만 이것이 지혜의 힘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색찬 명상 중에 녹색빛의 차선을 마시면 몸의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나 의욕을 상승시키고 몸의 장애를 없애주며 주어 모두 소통시킵니다. 몸의 기운이 없고 의욕이 떨어진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녹색차 명상을 하면 질투가 성치 지혜로 전환됩니다. 그 이유는 성소작지와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기운은 이 감각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몸의 감각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성소작지라 하는 거는 짓는 바를 이루게 하는 지혜를 이제 성소작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전환돼서 일어나는 지혜입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게 혹시 허리가 굽어진 사람이 있어요? 네, 허리가 굽어진 사람. 예? 내가 딱 바로 하는데 어느 순간 또 딱 이렇게 굽어지는 사람. 또 바로 하면 또 굽어지는 사람. 이 사람 기운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의욕이 떨어져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기운을 돋구는 보약을 좀 드셔야 돼요. 일단 보약에 드시면 허리 굽어지는 게 좀 펴지고 그 다음 의욕도 왕성하게 일어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숙이게 되면은 이 척추에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 꺾입니다. 그래서 이 기운이 꺾이면 의욕도 꺾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하고 기운은 같이 갑니다. 항상 떨어져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늘 허리를 펴주는 습관을 들이면 아주 좋습니다. 허리를 펴주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의욕적이고 진취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줄을 여러분 이제 아십시오. 이게 이제 배는 노란색이지만 배꼽은 노란색이지만 배는 기해라 해서 녹색입니다. 바람의 요소. 이걸 기억을 하십시오. 자 마지막 회음부입니다. 성기라고 할 수 있는 회음부 차크라 흑의 요소 노란색이다. 엉덩이와 회음부의 근거를 둔 이 차크라는 생활 에너지, 기의 자리입니다. 밀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녹색으로 봅니다. 부정적인 정신 단계 또는 욕망의 심독, 마음의 독입니다. 심독인 대상에 대한 탐심은 이 회음부 차크라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기에서 물, 흙, 불, 바람 4요소의 집합소이며
색채도 흰색, 노란색, 붉은색 또는 검은색이 모여 있습니다. 욕망의 근간에 탐욕, 정오, 자아라는 둔한 번뇌가 일어나는 곳이므로 이곳은 수행자 본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부정적인 면은 자만심, 교만, 고집 등인데 흑우 요소가 원래 딱딱하거나 단단한 것이므로 자아와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이 해운보하고 배꼽하고 서로 통하는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해운보는 이제 흑우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물이라든 불, 바람도 같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잘 알다시피 이거는 이제 이 성기 부분은 윤회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것. 이거는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윤회하고도 관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그쪽에 배꼽 아래를 늘 쳐다보고 그쪽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남님에도 보면 뭐라 되는가 하면 고기를 이렇게 쳐들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대개 천상, 천국 관계 때문에 인연이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똑바로 이렇게 보고 다니는 사람은 바로 인간계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그런데 아래, 배꼽 아래 밑으로 보고 있는 거는 사막도 그냥 지옥, 축생, 아기에 관계되는, 된다. 그래서 보시면 죄를 많이 짓고 난폭한 사람들은 고기를 쳐들기보다는 아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그런 거고, 배꼽 아래 쳐다보는 사람은 대개 이제 성적인 거하고 관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논서에 보면 그렇게 세 개로 구분하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우리 이 배꼽 아래는 윤의 통로가 있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넘경에서 성욕을 좋아하는 사람들, 성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몸에 이제 물이 많이 생긴다 그래요. 그럼 죽을 때는 어디 되느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영혼이 이 아래로 물 따라서 빠져나간다. 그럼 사막도로 간다.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 명상을 하게 되면은 명상하는 생각상은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면 죽게 되면은 영혼이 바로 이 상을 따라서 생각을 따라서 위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삼선도에 태어난다. 세 가지 선도는 아수라, 인간, 천상을 얘기합니다. 이건 세 가지 선도라고 했어요. 이건 능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되고, 이 해운부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바로 이게 생명 에너지가 위로 이렇게 척추를 타고 정수리로 올라온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말하자면. 그래서 기운을 항상 내려가는 것보다는 위로 이제 올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게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 견고한 나라는 생각이 너와 나를 나누는 불평등을 일으키는데 오색찬 명상에서 이 노란색에 대한 명상은 견고한 자아를 직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노란색 빛의 차를 마시는 명상을 할 때 고집이나 자존심 등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이곳은 아만을 평등한 마음의 지혜로 전환하기 위한 평등 성지가 생겨나는 자리입니다. 자아는 불평등이에요. 불평등입니다. 내가 있으면 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아가 무아가 될 때 이게 이제 평등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이렇게 고귀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평등하게 사람을 안 대합니다. 우리 사회 자체에 보면은 불평등 구조로 좀 다 돼 있어요. 옛날부터 지금부터. 그러면은 이 불평등 기준이 뭐냐 하면은 옛날부터 가문을 가지고 불평등 기준을 삼는 경우가 있고 요즘은 학력, 재산, 명예를 갖고 불평등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건 이제 재물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것을 명문화시키고 또 그것을 실질적 언급을 하는 사람들은 갑질하는 사람들입니다.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문서화하거나 실질적으로 말을 하면서 상대를 폄하시키고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인격이 그냥 뭐랄까 뭐 같죠. 못된 사람입니다. 인격이 안 된 사람이죠. 근데 그런 것은 이게 사회 그런 속으로 불평등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걸 알면서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바탕에 뭐가 있느냐? 평등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평등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갑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갑질 사건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예. 그 중에서 아주 뭐 세가 논란이 된 거는 대한항공 갑질녀가 있었는데, 예. 근데 대표적인 갑질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이 자아관념 너무 강하고 또 자기 어떤 집안의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 수행을 해가 전환을 시켜야 돼요. 평등의 성품이라는 지혜로. 그게 평등 성지죠. 그래서 이런 경기에 안 가더라도 이 자아관념을 버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평등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 똑같이 보기 시작을 하는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주장하는 그런 거예요. 이인자 교수님 안 계시지만 이인자 교수님은 여성 폄하에 대한 것을 바르락 하거든요. 정말이에요. 그 이제 그 대학의 교수 자리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그런 차별을 받았다. 당신은 여자니까 교수직을 줄 수 없습니다. 얘기하죠. 그러다 경계대학 가니까 교수 자리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 불교 개발원을 만든 신분이 이인자 교수님이잖아요. 초대 2대 원장으로 있었잖아요. 왜 여성 개발이라는 말을 썼을까? 딱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여성 해방 운동을 하든 남성 해방 운동을 하든 이런 사람들은 다 차별주의자들입니다. 이인자 교수님은 안 된 이야기는 차별주의자였죠.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그런 생각을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이라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그거는 자아관념과 관계되는 건데 여성이라 하는 거하고 남성이라 하는 거는 차별적 용어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러면 남녀를 평등하게 보려면은 남성 여성으로 해가 평등을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같은 인간으로 봐야 돼요. 남자도 인간이고 여자도 인간으로 볼 때 남녀가 평등해지는 겁니다. 남성 여성은 평등해질 수 없는 게 옛날에 문화는 보면은 수렵시대 때는 남자가 힘을 쓰던 시대고 또 농경사회도 남자가 힘을 쓰는 시대입니다. 그럼 남성 문화 위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성을 차별하게 돼 있습니다. 그 문화에서는.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 농사 짓는 것보다는 그냥 펜트를 굴리거나 보통 하나 누르면 다 됩니다. 이거는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그래서 만일 좀 더 지나면 여성 문화가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남성을 차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 그런 게 없느냐? 있습니다. 모계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운남성에 가면 딸이라 하는 지방이 있어요. 네. 거기에는 사천성이잖아요. 그 운남성, 사천성, 그쪽 티베트 가까운 데는 모계사회가 아예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는 남자는 차별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키울 때 방 안에서 안 키웁니다. 여자아이만 키웁니다. 여자가 가장이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모든 재사건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모든 것은 여자가 합니다. 남자는 그냥 곁다리예요. 근데 애만 그냥 놔주고 그냥 집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온다 하다 방 안에서 자지를 못해. 말을 있어야 돼. 거기 이제 모계사이고 거기 이제 그 남성 차별이 되게 보면.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자 여자를 갖고 평등을 논하지 말고 같은 인간의 시각에서 평등을 논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내락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오색찬 명상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됩니다. 기본적으로 바로 내재하는 자아가 없다 하는 것, 주재하는 자아가 없다 하는 것을 이 오색찬 명상을 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자, 5요소의 차크라와 색채에 대한 결론을 이제 얘기하죠. 이와 같이 5요소의 색채는 외부의 색채와 상응하여 심리가 일어납니다. 이 심리가 어두운 성질이면 그에 상응하는 색채도 어두워 보이고, 심리가 밝은 성질이면 그 색채도 따라서 밝고 투명해 보입니다. 즉, 색채는 심리 반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색찬 명상 중에 선명하게 색채를 떠올릴 수 없거나 선명하지 못한 색채가 연상된다면 이는 본인의 까르마의 색이 떠오른 것임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명하게 색채를 떠올릴 수 없거나 선명하지 못한 색채가 연상된다면 반복하여 선명하게 관상하도록 노력합니다. 자, 여기에 왜 선명하지 못할까 하는 게 있어요. 본의 까르마의 색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색채는 심리다. 우리 색채라 하는 것이 내 밖에 따로 있는 걸로, 내 밖에 따로 있는 걸 보면 안 됩니다. 그건 오산이에요. 색채는 무조건 심리고, 색채는 전부 다 마음이에요. 얘기하자면. 모양도 전부 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500에서 600 나노미터죠. 나노미터. 파장이, 오늘 370부터 막 얘기를 하지만 보통 5, 60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갖고 있어요. 색채는. 근데 색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파장의 진동수에 따라서 색깔로 분류된다는 거죠. 긴 파장은 붉은색으로, 짧은 파장은 파란색으로, 중간 파장은 녹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애초 파장의 세계는 색채가 없어요. 모양도 없고. 근데 우리가 색채나 모양이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마음이 그 변환기 역할을 하는 거죠. 시각적으로 이렇게 파장이 들어와서 그 파장을 마음이 색깔로 변환시키고 모양을 변환시키는 겁니다. 이런 걸 잘 알려면요, 책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어요. 맛이란 무엇인가? 그것도 색채를 논하니까 그걸 사보시든가, 공간이 마음을 만든다 하는 책도 있어요. 그런 책을 보면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 하는가 하면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전부 다 마음의 그림자다. 또는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 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이다. 불교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리학자들도 의식이야말로 모든 걸 만드는 창조주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색채가 심리학 하는 사실을 빨리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내가 선명하게 보이거나 안 보인다 하는 거는 내 마음의 선명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색채가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러면 내 의식 상태가 선명하고, 내 색깔을 떠올리는데 선명하지 않다 그러면 내 의식 상태가 선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이걸 여러분들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까르마의 색이라 하는 걸 알아야 된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 될까?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흩어지는 게 흙,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바람, 그 다음에 이제 후공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기 후공 상태에서 의식 여기 있거든요. 좀 무거운 것부터 점점점 가벼운 쪽으로 가는 거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근데 이런 과정에서 뭐가 생기느냐? 색깔이 발생. 이런 과정의 색깔이 나타나.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러 완전히 죽었다. 육체를 떠났다. 이 마음. 그럼 여기서도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흰색입니다. 네. 흰색 마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붉은색 마음. 그 다음 나타나는 게 검은색 마음. 그 다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게 빛입니다. 네. 그걸 갖다가 흰강맹이라고 또는 깨끗하다 해가지고 정강맹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사람이 여기까지는 이거는 이제 외적 죽음이라고 해요. 외적 죽음. 근데 여기서부터는 내적 죽음이에요. 내적 죽음을 얘기를 하는데 흰색 마음이 생긴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마음이 그때 육체를 버리고 아리아식이라 그럴까 이것이 이제 몸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밝고 하얀 깨끗한 세계로 나타납니다. 그게 흰색 마음이라고 해요. 그럼 뭐가 사라지는가 하면은 분노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 단계에 딱 넘어가면은 전용노을 같은 붉은색으로 딱 나타나는데 이때는 탐욕이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이 딱 합하면 깜깜해지듯이 이렇게 되면은 영혼은 놀래가지고 기절해버려요. 그래서 3일에서 4일 발동 기절했다 깨어날 때는 요즘보다 땅이 다 묻고 없어요. 옛날 같으면 이제 병풍 치고 이제 막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입니다. 말하자면 요즘은 뭐 3일 만에 그걸 다 해버리니까. 근데 명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깜깜해져도 의식이 깨 있어요. 그래서 그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신강명으로 오죠. 신강명 오면은 새벽에 해가 뜨지는 않지만 확 밝고 오듯이 해가 다 떠오르듯이 마음 자체가 환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이때 공성을 깨달으면 바로 법신을 이룬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수행자들은 죽는 순간에도 수행을 하고 육체를 떠난 상태도 수행을 계속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시간은 얼마 걸리는 얘기죠.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을 시간은 약 20여 분입니다. 20여 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육체를 아마 탈각하고 난 뒤에 숨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20여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언을 할 때 유언을 해야 돼요. 내가 숨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20여 분 정도는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가 아직까지 안 끝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런 과정을 얘기하자면 짧은 과정이죠. 그래서 이게 아리아식이 몸에서 떠나버리면 몸이 이제 그때부터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유언을 안 해놓으면은 숨이 끊어지자마자 간호사 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뭐 그때 몸이 신체 손대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유언을 미리 해두시라. 내가 숨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는 한 30여 분 내 몸 손대지 말아라고 유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49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또 어떤 걸 거치는가 하면 오색이 나타납니다. 오색. 우리 오색찬 명상이 관계가 있어다. 그래서 그게 맑고 선명하고 강력한 빛을 따라가야 돼요. 왜? 그 빛은 자기 마음의 본성이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희미하고 별 볼일 없는 색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건 좋지 않는 거지. 그거는 이제 육도 윤회의 길로 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얘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심리가 밝은 성질이면 그 색조도 따라서 밝고 투명해 보입니다. 즉,
색채는 심리 반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색찬 명상 중에 선명하게 색채를 떠올 수 없거나 선명하지 못한 색채가 연상된다면 이는 본인의 까르마의 색이 떠오르는 것임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명하게 색채를 떠올릴 수 없거나 선명하지 못한 색채가 연상된다면 반복하여 선명하게 관상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수행자 본인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심리를 바꾸는 것이며 연상하는 색채에 따라 일어나는 심리들을 관해야 합니다. 법을 관찰하여 하나를 통하여 일체 모든 걸 보고 아는 법인, 삼법인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색지의 성품이 곧 지혜이며 지혜의 체는 무형으로 지혜의 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색채가 밝고 투명하게 바뀌고 거울 같고 봄 같은 마음빛이 감지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경기냐? 색채의 성품이 지혜고 지혜의 성품이 색채다 이렇게 되면 전 우주가 전부 다 색채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전 우주가 바로 법신인 거죠. 지혜이고 그는 지혜의 몸을 이룬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을 얻게 되면 내 깨달음이 머릿속에서 뺑뺑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이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마음이 거기에는 무한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이걸 체득해서 완전히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삼단마사하고 우주 다 통틀어서 그 자체가 그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이 깨달음이고 우주가 그냥 깨달음이에요. 그걸 원각이라고 합니다. 그런 깨달음 내용이 뭐냐 연기고 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기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연기를 네 가지 뜻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일체법 의지라는 말을 씁니다. 모든 존재는 그냥 모든 일체법이라 하면 모든 것은 연기에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깨달음이 바로 연기를 깨달았다 그러면 일체법이 다 연기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일체법이 전부 다 깨달음이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 깨달음이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이런 걸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법신을 얻는다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 3. 차의 오색 명상과 수행 단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명상으로 이제 이론 공부는 다 하고 명상으로 들어갑니다. 인체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정수리, 미간, 목, 가슴, 배꼽, 배, 배운동. 이 7군데인데 요 7군데 일직선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중맥이 딱 열려 있습니다. 다 우리 어른들은 거의 다 맥혀 있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맥혀 있는가 하면은 이게 자,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하나 있고 오른쪽으로 이제 흐르는 맥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차를 해가지고 교차되는 부분이 차크라예요. 근데 이 두 가닥 기운이 이렇게 교차를 하면서 꽉 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중맥이 전부 다 맥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음과 양의 두 기운이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 있는데 이것이 딱 하나가 돼서 중앙에 올라가야만 중맥이 딱 열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근데 딱 쪼고 있다. 저도 한 6번을 쪼고 있다 하니까 이런 것은 전부 다 풀어야 돼요. 업의 매듭을 풀어야만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잘 알다시피 여기 해운부는 물, 바람 이 네 가지가 다 있고 배는 이제 바람이고 여기 배꼽은 흙이고 그 다음에 가슴은 물이고 요 목은 불이고 요 미간은 바람이고 정수리는 허공이에요. 그래서 허공은 파란색이고요. 바람은 녹색이고 불은 붉은색이고
물은 흰색이, 흙은 노란색, 바람은 녹색. 요건 이제 노랑, 흰, 붉은색, 요 바람은 검은색.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이렇게 마시면, 차를 여기서 마시죠. 차를 마시면, 이런 오색 차를 하면 이런 차카라에 다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반응을 하면서 매듭을 푸는 겁니다. 매듭을. 맥혀 있는 매듭을 푸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색차 명상을 하게 되면 매듭이 풀린 징조로도 이런데 연꽃이 피는 겁니다. 연꽃. 그래서 제가 동대 대학원 내 그 경주대에서 차원 명상이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했을 때 그 수강생이 대부분 이런 차크라 열리는 걸 체험을 했어요. 연꽃이 피니까. 그래서 이게 오색차 명상을 하게 되면 풀어내는 거죠. 그건 매듭을 푼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요렇게 해가지고 딱딱 매듭진 요 매듭 자리는 전부 다 심리의 매듭입니다. 심리가 적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색차 명상을 해서 중맥을 열어가는 그 자체가 심리를 해소하는 방법이에요. 잠재적 성향을 없애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오색차 명상은 그냥 오색차 명상이 아닌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로의 수행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죠. 자, 차의 오색 명상과 수행 단계. 오요수의 색채의 본성은 지혜입니다. 그러면 색채는 무형입니다. 지혜는 공성에 대한 알미입니다. 색채의 본성이 지혜라는 것이고 색채의 바탕은 형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색채의 텅 빈 무형을 알려면 오요수의 5가지 색채의 파장으로 이루어진 몸이 무상이며 소유할 수 없어 고이며 괴로움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어 무아임을 보고 궁극에는 공성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색채를 통해 가지고 공성을 본다 이거죠. 첫 번째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5가지 이 색채의 몸이 무형으로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이 오색차 명상은 몸이 사라져버립니다. 형태가 없어버려요. 이 현상은 5가지 색채의 관상을 통하여 무상고 무아의 삼부면을 보는 것입니다. 이건 과정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몸 소멸 다음에 나타나는 미시한 영역의 마음을 대상으로 5가지 색채를 관상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모든 빛의 총합인 흰색 빛을 미시하게 관상하여 나타나는 마음의 여러 현상들을 무상고 무아 삼법인을 인식하고 궁극에는 공성임을 아는 마음에 집중해가면 마음의 본성인 공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선정이 생기고 선정을 의지해서 미시한 마음에 생기는 경계와 미시한 생각이 소멸하게 되면 심강명을 깨칠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4가지 오색차 명상 가운데 인체에 미치는 오색차 명상만을 수행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4가지 명상을 순차적으로 연계하여 명상을 하면 그 깊이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이제 그 명상법을 4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대로 계속 오색차 명상을 하게 되면은 삼법인의 지혜가 생기고 궁극은 공성의 지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 4가지 명상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성 또는 청정한 마음 빛을 깨달으려면 의식이 미세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크라보다 DNA보다 오요소가 더 미세하고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인체에 따른 오색차 명상을 하고 두 번째는 인체 중에서 세포의 핵인 DNA에 따른 오색차 명상을 하고 세 번째는 오요소의 공성 깨침의 오색차 명상을 하고 네 번째는 사람과 연민의 오색차 명상의 과정을 거칩니다. 사람과 연민의 오색차 명상을 하면 자비심이 커지고 밖으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비의 오색차 명상을 제일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비의 근원이 공성이기 때문에 제일 끝에 명상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색차 명상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 5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5가지 색깔을 내가 보고 있다 하는 것은 파장 5가지 색깔이 나타날 수 있는 파장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반대로 내가 오색찬 명상을 하게 되면 오색차를 관상할 때 뭐가 생겨요? 오색에 대한 파장이 일어나는 거죠. 파장이 신체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이 드러나도록 하고 그걸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게 능동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깥의 색채를만 보고 내 마음을 안정을 얻는다 하는 건 바깥에 주어진 거고 이건 능동적인 게 아닐 뿐더러 이거는 궁극주의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오색차 명상을 하게 되면은 이건 궁극적인 신강명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해탈, 대열반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 색깔은 지금 약간 미리미리한데 이 색깔을 그 색깔별로 이렇게 이제 마시면서 그 색으로 연상하면서 마시란 말입니까? 예. 이 색깔을 이제 매개를 해가지고 연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연상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명상차차는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명상차차 바닥에 연꽃을 그려놨어요. 연꽃을 그려놓으면은 차를 딱 보면 이게 맑지 못한 것도 밑바닥에 연꽃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물이 맑고 투명하게 나타납니다. 입체적으로. 맑고 투명한 물이 나타났을 때 내가 연상할 때 입체적으로 차 물색을 투명하게 입체적으로 명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 차자를 사용해야 된다는 이유 그거예요. 아무 차자를 하면 안 됩니다. 명상 효과가 떨어져 버려요. 자, 그 다음에 그 인체에 따른 오색차 명상 봅시다. 자, 오색차 명상은 몸의 차크라를 중심으로 하는 차 명상입니다. 즉 정수리는 허공, 목, 불, 가슴, 물, 단전은 바람, 해음은 흙의 이 요소의 근거지며 차크라입니다. 순서는 허공의 청색, 바람의 검은색, 불의 붉은색, 물의 흰색, 흙의 노란색, 그 다음에 바람의 녹색, 흙, 물, 불, 바람 4요소의 집합소이며 노란색, 흰색, 붉은색 또는 검정색의 순으로 차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노란색, 흰색, 붉은색, 검정색을 통합한 차, 녹색, 노란색, 흰색, 붉은색, 검정색 사이 순서로 돌아오면서 차 명상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차를 마셔가지고 이거 위에서 밑으로 갔다가 밑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일순하는 거죠. 그럼 여기 중요한 거는 요 중맥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중맥을 따라하는 이 중맥이 뭐냐면은 첫 번째 기운이 흐른다. 어떤 게 생명의 기운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흐르는 통로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운이 흐르는 통로이기도 하고 같이 마음이 흐르는 통로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차를 이렇게 오색차 명상을 하는 거죠. 내가 상상을 한다는 이 색깔을 상상한다 이러면 그 색깔이 전부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이 마음에는 색깔이 가지고 있는 파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쭉 찬물에 내려가면서 색깔을 연상을 하게 되면은 인체에 그 파장이 영향을 주는 거죠. 영향을 주면 여기에 뭐가 생기나? 육체적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정신 현상도 일어나는 거죠.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럼 몸은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진다. 이게 궁극에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몸의 차크라 중심의 차 명상은 몸의 생체 에너지와 그 통로를 활성화시켜서 몸을 깨워 질병을 예방하고 우주 에너지가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우주 에너지를 생명 에너지로 바꿨어요. 교정이 안 됩니다. 우주 에너지를 생명 에너지가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그 생체 에너지와 관련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리를 안정시키고 궁극에는 공의 지혜를 깨워 무지를 타파하고 청명한 마음빛을 깨치고 체득하는 데 있습니다. 오색찬 명상은 명상동의 명상차자리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상상으로 참 명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5가지 차 색깔, 색채가 치유 효과가 있다는 것에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투명하고 맑은 색의 빛이라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찬란하면 더 좋습니다. 맑고 투명하다는 것은 곧 한 마음을 보는 깨달음의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성에 대하여 사유하여 색채의 본체와 공임을 이해하고 그 이해의 지혜로 정수리부터 해움, 해움에서부터 다시 정수리까지 이르러 대자유의 깨달음을 얻는 인체에 따른 오색찬 명상을 합니다. 그런데 시를 또 한번 딱 읊었어요. 제가 시를 이렇게 이 개성을 이렇게 이제 지는다 하는 건 참 멋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공으로 일체 모든 것 간통하나니 공의 마음을 두어 사유하라. 모든 상 사라지고 공의 모양 또한 공하도다. 공성이에요. 마음 따라 오색으로 나타나 색심불이로다. 물질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이거죠. 오색 참물 기운 타고 주황로 활줄 길 따라 해부에 이르니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죠. 공성의 빛 어두운 삶과 죽음의 마음 비추네. 그러면 이게 삶과 죽음이 없인다는 말입니다. 공성의 오색 지혜 빗줄기 바닥치고 머리길을 올라오니 잠재적 성량 하루 위 눈이네. 이게 잠재적 성량을 갖고 있는 것도 없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없어지냐 이러면 이 자극에 의해서 오색차의 자극에 의해서 각가지 심리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걸 일어나는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럼 다 없어집니다. 저절로. 네. 무색의 하늘 수천소의 용꽃피니 생사의 속박 벗어나는 길이오다. 나중에 여기에 정수리 목 앞에는 용꽃이 핍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됐나? 그러면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하겠습니다. 실습을 할 테니까 이제 이론 공부를 다 했으면 이제 실습을 해요. 오색찬 명상하면은 아마 이 몸 사라지는 현상들이 반드시 생길 거예요. 빨리 사라지면 빨리 사라지고 이러는데 여러분 얼만큼 노력하는 따라 다릅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니까 등록금 문제가 있고 이 학점이 걸려있어 그런지 진짜 열심히 해요. 목숨을 걸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체험을 빨리 해버려요.